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요, 그 그래프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쌤이 점을 하나 찍어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점이 가장 유명한 점이죠?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점은요, 뭡니까? x도 0이고 y도 0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 이사를 보내보겠습니다. 이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보내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세요. 이사를 보내려고 선생님 이 점을 x축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만큼 이동을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축하고 평행해서 보내는 겁니다. x축 3만큼이죠. 그럼 뭡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띠용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면 아래로 가겠죠? 얘가 띠용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나 합니까? 0,0이 3,-2로 간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점이 1로 간 거죠? 맞습니까? 얘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이동은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보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원래 있던 점에다가 이 값을 더하고 이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4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x축가 3만큼이니까 x값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럼 5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그 4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5,2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이해갑니까? 하나만 더 해보죠.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까요?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3이 나옵니다. 그래서 2, 마3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점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점의 이동은 굉장히 쉬워요. 맞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도형의 이동도 가능한데요, 도형의 이동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공부해보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1차 함수의 기본표 만들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y는 2x 플러스 2가 있다고 쳐보죠.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자, 여러분 한번 찍어볼까 한번? 얘는 얼마 짜리입니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점 2개만 찍으면 되죠? 점 2개 중에 가장 쉬운 점이 뭐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x 절편과 맞습니까? y 절편을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x 절편은 누가 0입니까? y가 0이 됩니다. 여러분, y 얼마 볼까요? 얼마 나올까요? 0은 2x 더하기 2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x절편 얼마 나옵니까? 얘를 계산해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x축 위에서 x가 마이너스 1인 점은 바로 이 점이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면 알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y절편은 뭐냐면요, y절편은 누가 됩니까? x가 0이 되죠. 그럼 뭡니까? y는 x가 0이니까 2 곱하기 0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0이죠? 그 y는 얼마입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점이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x축 위에 마이너스 1이 있고 y축 위에 2가 있죠.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y절편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값 자체가 그냥 y절편이에요. 플러스 2가. 왜 그러냐? x의 0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2가 바로 보이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우리 1차 함수죠. a는 뭐라고 합니까? 저번 시간에 뭐였죠? a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b는 뭐라고? 앞으로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바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y 절편은 바로 b 값인데 x 절편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선을 그릴 때 뭡니까? 점 2개만 필요하죠. 이렇게 끄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을 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도형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점을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얘 그림을 다시 똑같이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점 누구로 할까요? 얘를 한번 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보겠습니다. 그러면 D형 3번 맞죠? x축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D형 해서 이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누굽니까?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이 점이 1로 간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다시 똑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이동하면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모양은 직선, 기울기 똑같습니다. 이 둘이 평행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다? 위치만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 어떻게 하냐? 원래 있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요. 특정한 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다음에 그 점을 평행을 시키고 그 그림을 그 점 기준으로 다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건 쉬운데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이런 식이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되냐? 자, 여러분 이건 약간 외워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평행이동하는 이 식이 y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죠? 네,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뭐 하면요. y하고 x 앞에 괄호를 칩니다. 자, 1단계 도형의 평행이동 됐습니다. 뭐 칩니다? 네, 괄호를 만든다. 어디다가? x나 y에다가. 맞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얘는 잘 보시죠? 괄호 치고 y가 나오고, 맞습니까? 괄호 치고 x가 나오고, 맞습니까? 좁으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보죠. 자, 원래는 식이 y는 2x 플러스 2였죠. y하고 x에다가 반드시 괄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냐? 두 번째는 부호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외우세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도형의 평행이동만 부호를 반대로 해서 여기다가 오른쪽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y는 얼마입니까? y는 y축 마이너스 1만큼이죠. 근데 여기다가 y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는데 부호를 바꿔서 준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2에다가 x 치죠? 반드시 괄호 안에입니다. x 플러스 3을 쓰는데 여기다가 마 3을 쓰고 플러스 2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게 참 특이하죠? 어떻게 한다? 이제 부호를 반대로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 정리 안 나오는데요. y 플러스 2는 2x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는 2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럼 얘가 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얘가 2, 마이너스 1이 지나야겠죠? 한번 대입시켜볼까요? y에 마이너스 1을 넣고요. x에 2 넣어볼까요? 그럼 4 빼기 6이 나옵니다. 정말 나오네요. 성립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실제로 뭡니까? 여기 보이죠? 대입시키고 어떻습니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쌤이 쭉 설명하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보십시오.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의 이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도형의 이동이 있다. 예측성은 도형이죠. 예측성을 포함해서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점의 이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왜? 시키는 대로 그냥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형의 이동은 뭡니까? 반드시 부호를 바꿔서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모든 x, y 앞에다가 괄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괄호 안에다가 y 옆에다가 뭡니까?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반드시 바꿔서 플러스 써주고요. 모든 x는 x 대신에 옆에다가 뭡니까? x와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하면 아니라 마삼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한번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y는 3의 x 마이너스 1을 치겠습니다. 근데 얘를 x축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보죠.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하죠.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y랑 x 앞에다 뭡니까? 반드시 괄호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게 1단계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를 대입시키는데 부호를 바꿔서 넣는 겁니다. 그럼 뭐죠? y에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고요. x에다가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할 일은 뭡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y 플러스 1은 3x 볼까요? 마이너스 2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플러스 1을 넘기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정리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점의 이동 한번 해볼까?
올리는 점이 2,5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이 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왜? 2하고 2 더하니까 4가 되겠고 5에서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얘는 4,4가 되겠다. 이건 굉장히 쉽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직선이 이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점을요, 쌤이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표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일은 뭐라고요? 네, 이거죠. x와 y를 먼저 큰 괄호로 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쳐야 돼요. 다른 숫자를 안에 껴들어야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부호로 바꾸랬죠? 자, x 대신에 뭡니까? x 옆에 마삼을 쓰고요. 마이너스 7을 부호로 바꿔서 플러스 7 쓰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럼 뭡니까? 정리해보니까 y 플러스 7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7을 넘기면 5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다. 그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얼마죠? 플러스 3이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직선이 얘하고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쌤과 같이 대칭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칭이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쫙 그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물감이 마르기 전에 쫙 접으면 어때요? 접었다가 피면은 오른쪽에 있던 그림이 왼쪽에 다 붙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좌우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것을 바로 그래프로 옮긴 것이 바로 대칭이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자, 좌표 평면 사이에 쌤이 점을 찍어볼게요. 쌤이 이 점을요, 2,1이라고 했습니다. x가 2고 y가 1이니까 얘는 2,1이 되겠죠? 자, 쌤이 이제 적을 건데요. 얘를 보죠. y축으로 한번 이 좌표 평면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물감 아직 안 발랐습니다. 여기 적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찍히겠죠? 맞습니까? 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점을 좌표로 뭡니까? y 값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x의 값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y축으로 대칭으로 시켰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죠? 네, y가 아니라 x의 부호가 바뀌었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보기 반대인데 대칭이동은 뭡니까 여러분? 항상 반대로 돼요. 왜냐? x축으로 대칭이동 하죠. 만약에 아까 우리 y축으로 했죠? y축으로 대칭이동 하면은 누구의 부호로 바꿉니까? 네, 그때는 x의 부호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요, x축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점이 여기 묻어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 x의 값은 똑같고 마이너스 1, y의 값이 부호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요,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칭이동은 또 있습니다. x축 대칭이동도 있고 y축 대칭이동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네,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원점 여러분 얘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도화지가 이건 뭡니까? 얘하고 얘 있죠? 이쪽 사이로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는 겁니다.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점이 1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은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원점 대칭은 조금 어려운데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보이죠? 이 직선과 수직으로 이렇게 접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직이 이렇게 90도가 이렇게 직각모양일 거 알고 있죠? 여기하고 수직으로 접으면요 되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원점 대칭 이동이 되겠고요. 이때는요, x와 y의 부호를 모두 다 바꾼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한번 우리 바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쌤이 한 3,-1이라는 점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세 가지로 우리가 대칭을 시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보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그럼 반드시 반대로 합니다. 대칭 이동은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알겠습니까? 3,-1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요, x가 바뀌는 게 아니라 y가 바뀝니다. 그거 맞아? 3,-1을 반대로 플러스 1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y축으로 대칭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y가 아니라 x의 부호가 바뀌죠. 마삼, y는 그대로 y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원점에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는 둘 다 바꾸겠죠? 얼마입니까? 마삼, 얼마 나오죠?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칭이동도요. 예, 크게는 점의 대칭이동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도형의 대칭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도형의 대칭이동도 간단합니다. 얘는 똑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도형을 y는 2x 플러스 5로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네, x축 대칭이동이 있고요. y축이 있고 우리가 원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얘를 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네, x 대칭이동은 누구 바꾼다고요? y의 부호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y가 마이너스 y가 되고 x는 그대로입니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이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보통의 함수로 y를 시작하니까 예, 마이너스 y를 플러스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이동은 누구의 부호로 바꾼다고요? x를 바꾸죠. 그러니까 y는 뭡니까? 2에다가 x에다가 앞에 눈을 붙이니까 이게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둘 다 바꿔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해가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형의 대칭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래프를 이동시킬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과 또 하나 뭡니까? 대칭이동이 있죠. 평행이동은 점은 그냥 더하거나 그냥 빼면 되는데 그대로 시키면 되죠. 근데 도형은 뭡니까? 괄호를 친 다음에 거기다가 부호를 바꿔서 숫자를 대시키면 되죠. 또 하나, 대칭이동은 뭡니까?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이동은 x의 부호를 바꾸고 항상 반대로 척이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바꾼다는 겁니다. 이때 도형과 점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보세요. 선생님 어떠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한번? 자, 좌표 평면이 있죠. 좌표 평면이 있고요. 만약 선생님이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y축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감을 묻혀놓고요. 얘를 y축으로 적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선 어떻습니까? 얘가 뭐야? 이렇게 되겠죠. 왜? 얘하고 얘는 뭡니까? y축을 살려두고 뭐야? 똑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직선의 y축 대칭이동은 바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죠? 자, 그리고 이번엔요,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x축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x축 적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묻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묻어나겠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원점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돌려가지고 그려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마쳤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함수하고 일차함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 싹 정리를 하고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